이 시간에 디딤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디딤이라는 자 업체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따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 텐데요. 지금 뭐 일본 불매 운동, 뭐 일식,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매출 감소,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연한 식당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 디딤이라는 회사 식당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제 주식을 통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된 업종이고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이 기업과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주식과의 연관을 지었을 때 본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차트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매매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매매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 뭐 어디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기보다는 일단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뭐뭐 한다. 이따가 뭐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물론 이 유보율, 돈은 갖고 있는 돈은 좀 있긴 합니다. 이 자금은 갖고 있는 이 자금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부채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인 이범택 씨라는 분이 지금 30%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웨스트포인트라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이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분을 좀 줄였어요. 처음에는 30%인가 40%인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줄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번 자 볼게요. 처음에 이 기업에 있어서 이 웨스트포인트 쪽에서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좋진 않다라고 판단은 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임원 퇴임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웨스트포인트 쪽에서 매도를 한 이 부분이 살짝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급에 대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자, 개인과 외인 쪽에서 이제 거래,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범위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범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기타 법인이 오히려 매수하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 딱 뭐 100%가 기타 법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안 간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의외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고 있고 부채율이 좀 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다. 이걸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저점 매수를 하는데 이 저점 매수다라고 하는 게 기술적이라든지 어느 뭐 부분에서 확인이 되지만 실적이라든지 기업 자체가 그리고 또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그 내부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저가라고 하는 이 낮은 가격, 이 낮은 가격도 충분히 깨진다. 그러니까 그 깨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적으로 확인되는 그 저점을 다시 저점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네, 이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 사업부도 있고, 제조 유통, 뭐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도 좀 있고요. 이런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 공지 사항 같은데도
예, 한번 들어가면 좋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죠. 이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한은행과의 뭐 가맹점, 뭐 최대 글쎄 이거 뭐 대출에 대한 지원 이게 과연 그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한 좋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예 프랜차이즈를 좀 확대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예 그냥 좋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한번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 자 반드시 저는 일단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 제가 이 대부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보면 뭐 차트에 대한 집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내부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들어가죠. 이러한 파동이 나왔어요. 이러한 파동이 자 이러한 파동에서 최대 주주에 대한 매도 물량도 확인이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조용하다가 상승이 이끌고 그리고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자리가 일단 깨진다 라고 하면 좋지가 않죠. 여기서 올라온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예, 큰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상에서도 5선을 이탈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예, 좋지가 않죠. 이런 모습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빠지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예, 바닥권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여기가 바닥권이 아닐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봉상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예, 살짝 밀리죠. 자 여기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신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예, 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음봉과 양봉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꼬리까지는 볼게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빠른 대응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만큼은 그냥 이렇게 높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지금 자리죠. 네, 지금 자리서부터 1170원, 대략 1100원이죠. 저는 이 자리가 깨지면 위험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의 매도,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하락. 지금 이전에 이런 모습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빼고 정리 한번 했거든요. 이런 패턴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이거 빠지고 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상승과 하락과 상관없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중을 저는 줄이겠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에서 자 보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지금 5일선에 대한 안착을 해줬죠. 네, 5일선에 대한 부분 안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방법으로 해도 일단 안착을 했습니다. 이건 5일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저점을 찍었는데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갭을 보셔야 돼요. 네, 여기 갭이 생겼던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자리, 자 주봉에서도 나타났지만 일봉에서도 이 자리가 밀리면 저는 좋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400원을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방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고 일단 1400원이 돌파가 나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은 장기평선에 대한 부분 자, 이 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평선과 이전의 고점에 대한 부분이 만나는 자리이고 상승이 나올 때 위치상 일치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오면 예, 어느 정도 이제 부분으로 익절을 해 나가야 되는 매도가 나와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위치 그러니까 매수의 위치 타점이 이렇게 높은 자리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착을 해주고 상승하고,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그냥 현금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패턴에서는 바로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패턴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 패턴이 나오면 이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적인 상승에서 정리가 되는 패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패턴만 아셨다라고 하면 손절이 아마 빨리 나가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에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저는 어렵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대응이 두 가지예요. 밀려도 저는 현금하고요. 위로 올라와도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밀리면 좋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어느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갈 것 같다. 3,000원, 4,000원, 5,000원 갈 것 같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물론 그냥 홀딩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가기에는 점상이 계속 간다.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부분 익절을 또는 현금화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동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파동에서 제가 계속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현금화 빠져도 올라오기 쉽지가 않고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시간이 걸리니까 빠지면 다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현금화, 올라가더라도 현금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서는 본전 여기인지 매수 타점이 매수하신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소액으로 들고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을 분기별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것은 이미 차트상, 그러니까 자 이건 단순히 차트, 이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상승을 이미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올려놓고선 뺍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지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먼저 알고 올렸다 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